관리청이 어딘지도 모르고 등산했어? 도립 아니고 국립이라니까. 국립공원이야 저게. 지금 도립공원 아니야. 도립공원이라면 시도의사가 하겠지? 관리청에? 근데 국립공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지. 국가 어디야 그러면 관리청이? 어디겠어? 국립공원은 관리청이 어디겠어? 국토교통국에서? 아니야. 어디야? 환경부야. 환경부 소속이라고. 그리고 일반적인 임야 있잖아. 일반적인 임야는 산림청이라고. 그러면 임야가 불탄다 하면 여기 산림청에서 쫙 떠야 될 거고 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저 국립공원이 불타고 있다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관리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관리청에.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관리청이 광주광역시였는데 이거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근데 뭐 돈을 주고 넘긴 거야 아니면 관리권만 넘긴 거야? 그래, 관리권만 넘어갔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대 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게 이제 행정청이 이런 짓을 한다면 또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 관리권만 바뀐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현대건설이 한다 했을 때 가져간다 했을 때 요건 이제 금액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저런 도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잖아. 넓잖아요. 이 도로가 가격대가 저게 형성된 거야 안 된 거야? 도로 저 가격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 도로가 돈이요 돈 아니요? 다 돈이요. 가격대 형성돼서 보통 평균 잡아서 3분의 2 가격대로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당 3천만 원이 가면 저 2천만 원씩이야 평당.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실무에 나가보면 이제 그런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됐는데 그 도로부지에서 경매로 이번에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안 들어봤지 아직까지? 실무에 나가면 다 들어봐. 그것도 가격대 딱 산정해서 나온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주변 지역에 있어서 가격대의 평당 3분의 2 가격이 평균 가격이에요. 보통 그렇게 나와.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1억이다.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라고 평당 1억이다 이렇게 되지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선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도로. 저게 다 도로이라니까. 도로 같은 경우 국도다 하면 관리청이 어디겠어? 국토교통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도로다 하면 광주광역시 도로다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조금? 우리 법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어디가 되겠어? 뭐, 광주광역시 법원 이런 거 검찰청이 있잖아요. 지방검찰청. 이런 거 없나요? 그건 이제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겠지? 그래. 학교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학교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봐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자 이게 첨단지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던 데야. 이 도로도 있고 이 도로 밑에는 상하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체국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파출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 자 이걸 싹 밀어버리고 개발행위를 합니다. 개발행위를 해요. 개발행위자. 개발행위자가 땅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것도 전부 다 개발행위니까 땅 건드리는 거예요. 자 개발행위자가 이걸 갖다가 개발행위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쫙 이렇게 만들어내.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기에 공용시설 하나 딱 들어와서 여기에 다 입주시켰어. 공용시설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 짓을 하는 게 광주광역시에서 했다면 뭐 문제가 안 돼. 이런 거 광주광역시로 바로 귀속될 거고 옛날 것도 광주광역시로 가져갈 거야. 뭐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발행위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낸 자가 이게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런 짓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지금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거거든. 이게 다 돈이다. 그냥 돈이 아니다. 돈이다. 이걸 따져보는 거야, 이게. 이게 실무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까다로워. 이 내용 자체가. 이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그런데 우리 국토기 법률에서는 간단하게 틀만 제시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공공시설 귀속하여. 자, 1번에 행정적인 개발행위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기억번호를 보니까 위에 새로운 공공시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이건 광주광역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무상귀속이라는 말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니은번은 종래의 옛날의 시설은 어차피 광주광역시에서 했으니까 개발행위자에게 광주광역시에게 무상귀속됩니다. 자, 무상귀속 밑줄 그어요. 가격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 관리권이 귀속되니까. 그러나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비행정청인 개발행위자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저 짓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기억번호를 보니까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무조건 새로이 설치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저 도로 같은 경우 공용시설 이건 광주광역시 무상귀속돼야 돼요. 이건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절대적 무상귀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 설치되는 것은 자 무상귀속 밑줄. 그러나 옛날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옛날 거는 현대건설이 했을 때 용도가 폐지돼야 도로나 저런 우체국이라든지 저런 파출소가 현대건설한테 넘어갑니다. 이 말 이해해요? 용도가 폐지된다는 말 이해해? 그렇지 않으면 비행정청한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재산은 원래 이게 안 넘어가, 못 넘기는 거야. 이게 매입할 수가 없는 거야, 행정재산은. 그러나 용도가 폐지되면 이제 이건 매각 대상이 됩니다. 내용 됐어요? 자,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시설은 옛날 거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무상양도 네모 별표. 무상귀속이야 무상양도야? 그렇지. 사인한테 넘어가니까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지. 이걸 무상귀속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 아, 포인트가 이거야.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보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우리가 이 개발행위자입니다.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이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행정청이 했다 하면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거야. 그런 공공시설이다. 옛날 거가 있을 거야. 종전에 이 공공시설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공공시설. 자, 비행정청이 설치할 때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거야. 새로이 설치되는 이겁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거. 이거 새로이 설치되는 거. 새 것이요, 새 것. 이거 이제 헌 것이 헌 것. 이렇게 갈 거예요. 헌 것. 옛날 것. 종래의 것. 종된 것. 이거 지금 현재 것. 새 것. 새로이 새 것이야. 자, 비행정청한테 이게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용도가 파출소나 우체국, 도로의 기능을 상실해야 돼. 용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이 말 이해해요? 자,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이 말이 반드시 붙어줘야 돼. 용도 폐지되는 이 종래의 공공시설입니다. 종래의 공공시설이에요. 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서만 그래요. 내에서만 그래요. 잘 봐요. 새로이 설치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관리청에 무상귀속돼요. 새로이 설치되는 거 광주시에서 현대건설이 이 짓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광주시에 절대적 무상귀속입니다. 무조건 무상귀속되는 거예요. 새로이 설치되는 건. 내용 아시겠어요? 예, 광주시에 관리청에 무조건 무상귀속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옛날 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지금 광주시 행정청에서 한 거라고.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게 무상귀속된다. 가격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됩니다. 무상귀속.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야?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처한테 무상 기수된다. 이 말 이해해요? 이 무상 양도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새 거는 무조건 행정측이 설치했든지 비행정측이 설치했든지 절대적 무상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거 옛날 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현대건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가격대를 따져보니까 전부 다 가격대 따져보니까 10억이야. 근데 요거는 매각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행정대상인데 이거 어떻게 매각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설치비를 따지는 겁니다. 설치비. 요 용도가 폐지된 거고.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설치비가 얼마냐? 3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건 10억이고 이건 3억인데 10억 다 가져가라고 현대건설이 못 주지. 이렇게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서 3억 내서 7억 토해내야 돼.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이 규정을 국토기법률에서 큰 틀만 제시한다고. 상세한 것은 무지하게 복잡해 이게.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자, 그래서 무상으로 귀속된다, 무상으로 양도된다.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까? 사인한테 넘어가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개발행위자가 행정청, 비행정청,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새거 헌거. 비행정청일 때는 용도 폐지돼야 돼요. 그래서 용도 폐지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용으로 갈 거야. 따라서요.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용,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용,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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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양도, 새거 헌거, 새거 헌거 용,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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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양도. 됐어? 네. 자, 기반시설 연동제 58쪽 갑니다. 자, 이거 갈 거예요. 이제 이걸 갈 거예요. 이거 확인.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갈 거예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도시군수입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쫙. 지정 절차 갑니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죠. 심의 동그라미 딱 치고 고시입니다.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치자 그랬죠? 자,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의 앞에 뭐를 하나 더 놓죠? 옳지.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다. 시민의 의견 청취. 자, 지정지역 갑니다. 지정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줄거놓고 별표쳐요. 주, 상, 공에만 지정합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지정합니다. 곤란한 지역 밑줄 긋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4번 별표.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그어놓고 강화의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한다? 50%까지 강화한다. 자, 건폐율 용적률 완화한다.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1.5배, 2배까지 완화하겠다. 자, 지정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요.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개발대령 시부령. 예외적으로 개발대령 시부령. 자, 가로 1번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합니다. 기역번 현저히 차량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밑줄. 니은번 도로율이 20% 이상 밑줄. 퍼센트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전부 다 20%가 나옵니다. 향후 2년 이내 밑줄, 향후 2년 이내 밑줄, 향후 2년 이내 밑줄. 이것을 3년 이내로 바꾸는 것만 시험 문제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학교 수용능력 20% 이상 초과 밑줄. 이걸 30%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조심합니다. 지정 기준의 퍼센트 나오면 몇 프로? 20% 나온다. 향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뭐 요 정도는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의 경계는 도로, 하천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4번 갑니다.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 검토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을 때만 지체 없이 검토하자 틀립니다. 주기적 검토 밑줄. 용적률을 강화, 완화하거나 해제 등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나와요? 자, 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외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뭐라 그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외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꼭 시험 문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뜬다고. 이랬다면 틀려요. 지정권자 밑줄 그어야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입니다. 밑줄 긋고 오른쪽 위에 갑니다. 3번 가겠습니다. 지정 절차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지방도시의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정 대상 지역, 기억년, 디귿, 리을 묶어놓고 이해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이해해 줘야 됩니다. 출제 영역.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밑줄, 완화의 동그라미, 해제의 동그라미 쳐요. 선생님들 완화를 뭘로 바꾸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 센스 있으면 OX 할 때 그 2개 하면 하나는 맞추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강화로 하면 안 돼? 완화해야 개발행위가 막 일어날 거 아니오. 그래야 도로 깔아라, 여기 상하수도 설치하자, 비용 내라,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 갑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되거나 해제되어, 자,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밑줄,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를 뭘로 바꾸면 안 된다? 강화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디귿번 갑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자, 20% 이상 동그라미 쳐요. 자, 지정 기준을 보면 전부 다 퍼센트는 몇 프로? 20%가 나와요. 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이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거죠. 올해 거는 없죠, 지금. 지금 ING니까 통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 20% 이상 증가한 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재작년 거가 10,000건이었는데 작년 거가 15,000건 일어나는 거예요. 20% 이상. 이렇게 되면 이런 데 지정한다. 개발인가. 자, 리을번 봐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20%야 30%야? 20% 이상이야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이해 가요? 설명하려면 설명하고 말라면 말지 뭐 그 물어보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요. 자, 그래도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주광역시가 있어요. 광주광역시가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자꾸 줄어들죠. 3%라고 합시다. 작년에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3%로 증가했어. 150만 돼요? 아직 안 됐죠? 대전이 150만에 넘었다가 줄어들었거든. 광주 150만 돼요? 안 될걸? 그 예전에는 여기 광주, 전남, 전북 해서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근데 세종시 들어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야. 그래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가. 여기에서도 또 세종으로 오신 분도 있어. 자, 광주 광역시 인구 증가율이 3%였어요 작년에. 그런데 봉선지구만, 예를 들어서 이 봉선지구만 26%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거야.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20% 이상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뭐를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겠다 하는데, 자, 기억번에 지정기준 봅니다.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년 디귿 땅 묶어놓고 별표 치고. 자,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몇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놓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소규모로 연접된 개발행위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가로 열고 연접합산이라고 써요. 연접합산이라고 써놓습니다. 합산해야지.
연접해서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이 규모를 갖다가 정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나누어서 본다면 이게 상하수도관 설치할 때도 문제지. 그러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해야 돼. 하나 큰 걸로 설치하면 되지. 연접 합산이라 그래요. 자, 디귿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6번 별표. 6번의 별표 갑니다. 6번의 별표 갑니다. 지정 해제의 의제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실로부터 밑줄 그어놓고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년 동그라미 쳐요.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야? 되는 날이야?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몇 년? 3년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 자, 또한 동그라미 딱 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지수는 기수로 본다. 지수는 기수로 본다.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에 기용되어야 한다. 기억나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거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야.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영역이 더 높다는 거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수는 기수로 본다요. 거꾸로 가면 안 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면 안 된다고. 자, 7번 갑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밑줄 긋고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이것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합니다. 신증축 행위 네모였고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층수 초과는 아무 사항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면적 초과할 때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층수 초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8번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10번 한번 가볼까요? 자, 10번에 납부 의무자는 밑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감면한답니다. 감면한다 동그라미 쳐요. 면제한다요? 감면한다요? 감면한다지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반 설치 비용을 갖다가 깎아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무슨 놈의 면제한다 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11번 기반시설 유발개수 별표 쳐놓고 해마다 출제. 기반시설 유발개수 해마다 출제됩니다. 기반시설 유발개수 해마다 출제돼요. 이거 유우실 거요? 컨닝페이퍼 작성할 거요? 그냥 갈 거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가액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게 작다는 것은 부가 금액이 적어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물 쓸 일 없는 거.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가장 낮은 거. 물 쓸 일 없다. 물건만 쟁여놓으면 돼. 뭐야? 창고가 얼마야? 0.5. 창고가 얼마다?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가장 낮은 게 뭐다? 창고. 얼마 되는데? 그러면 가장 큰 게 얼마야? 2.1짜리가 나오지? 뭔데? 유락시설이야? 유락시설이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커? 숙박시설이 커? 유락시설, 숙박시설도. 그러면 숙박시설은 얼마야? 1.0 밑줄. 그러면 숙박시설은 얼마? 1.0. 유락시설은 한 2배가 더 넘죠? 얼마? 2.1. 이걸 곱해 들어간다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0.7짜리가 가장 많이 나오죠.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막 이런 건 얼마 나와? 0.7 나오지?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응? 다시 그 0.8짜리도 있고. 의료시설은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9가 들어간 0.9야? 119에 또 소방실로 들어간다.
의료시설이 0.9지? 그죠?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아무튼 뭐 팔팔한 어떤 이러한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방송통신 0.8로 가는 거 아니야? 팔팔한 걸 해줘야 되니까. 숙박시설이 1.0이고 요게 참말로 너도 성인이냐 지금? 자 봐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나 즐거워하고 봐봐. 거기 보면 숙박시설 1.0이죠. 유락시설 얼마예요? 2.1. 요거 잡고 1종 근생이 커 2종 근생이 커? 2종? 2종은 얼마고? 1.6. 1종은 얼마야? 1.3? 1.4가 나오네. 1.4짜리가 또 4짜리가 4개가 나오죠? 문종운자 해서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걸. 방송은 팔팔하니까 팔팔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0.8. 의료는 구해줘야 되니까 0.9. 나머지 모르겠다 하면 0.7 해버려요. 예? 1.4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1.0이 숙박시설이 유락시설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데 왜 우습게 알겠어? 나 점 뺐다 하면 곤란하거든 또. 10이 돼버리네. 이거? 말이 안 돼? 그게 더 어렵네. 그게 더 어려워? 개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이번 거는 일단 취소를 합니다. 아니 그래 맞아. 그게 더 어렵겠다. 참고실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 빠져버리면 엄청나게 우까지 되잖아. 그러면 유락시설보다 하지마. 그냥 그만해. 아 이거 어떻게 다 못 외워 이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이 커닝페이퍼 작성합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안 외워지니까. 도저히 안 외워지네. 가장 작은 게 뭐야? 0.5짜리 뭐야? 제일로 큰 게 2.1? 그게 뭐지? 유락시설. 숙박시설은 얼마야? 1종 근생이 얼마고 2종 근생이 얼마야? 1.3, 1.6? 구해야 되니까 의료시설은 구해야 되니까 팔팔한 소식을 전해줘야 방송에 0.8? 나머지 제일 많다 이런 거 뭐야? 0.7? 1.4짜리가 4개가 나와. 4짜리니까 4개가 나오지? 124에 물어보면 돼요. 어? 아 미음자가 어디 미음자가 하나 둘 셋 넷이 들어가? 핵이 4개라고. 4, 2, 4. 아 시끄러워해서 못하다. 자 그 다음에 봐요. 12번 기반 설치 비용 납부 이렇게 나오죠? 납부 의무자인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밑줄 긋고 기반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3번에 납부기간 나오죠? 네모 한번 딱 엮고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요. 밑줄 긋고 2개월 동그라미.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밑줄.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납부해야 한다. 밑줄 거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후에 이렇게 납부해야 한다 하면 안 되지? 신청 시까지지? 아무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잠깐. 건축물에 건축공사 하는 자야. 상가 짓겠다 하는 이 건축주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다고?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 준공검사가 사용 승인이란 말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이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눈으로 암기, 눈으로. 앞에서 나오고 나서 2개월이야. 2개월 이내에 앞에서 부가야. 앞에서 부가고 뒤에서 납부가 들어간다고. 이해하면서 해야 돼. 납부할 때는
비용 납부할 때는 수돗물 쓰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들 거냐면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때까지 부과하고 허가 받고 나서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년 걸려버리면 뭐 이 수돗물 사용하려면 기반설치 비용을 갖다가 뭐 미리 납부하면 뭐해. 부과는 앞에서 부과하고 납부를 뒤에서 하는데 화살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허가 받고 나서 2개월 내에 부과를 해놓은 거야. 이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가 아니고 사용 승인 신청하고 나서야. 신청할 때까지. 예? 앞에서 부과, 뒤에서 납부. 앞에서는 허가 받고 나서 2개월 내 부과, 뒤에서 납부. 화살표 들어갔으니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이거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 쉬운 말을 겁나게 어렵게 써놨어? 남들이 보면 너 공부 잘하는 줄 알겠다. 참말로. 아이고 참. 자 보면 61쪽에 한번 봐요. 15번에 봐. 물납 인정 이 말 나오죠? 이거 이제 중요한 거야. 별표 적어. 꼭 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물납 인정할 수 있다야 그러면 없다로 뜹니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로 뜨면 맞는 거고. 자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밑줄 그어야 돼요.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놓고 물납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물납을 실정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밑줄 그어야지. 해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액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들은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있는데 나 이 토지로 물납할 거다. 이게 1억짜리요. 기반설치 비용 너 2천만 원 부과했지? 야 8천만 원 빨리 땡겨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어가요. 62쪽. 62쪽이 기타 보면 시범도시라고 나와. 밑줄 쫙 긋고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자, 네 번째 줄 끝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지.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봐봐.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무슨 지방도시계획 맨날 이런 말 나왔잖아. 그걸 지금 보는 거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몇 인 이상, 25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지.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자 해서 나와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가 동향조사 밑줄만 그어놓고 오른쪽 위에 4번 청문대상 나와요.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별표 딱 치고 별표 치고 1, 2, 3 딱 묶어놓고 이 암기 이렇게 써놔야 돼. 이 암기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잠깐 저하고 조금 이해를 좀 하자고. 청문대상 이게 청문이 다 어느 법이나 나오는 거거든. 자 청문이 뭐냐면 우리 행정처분 중에서 이게 우리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벌금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한다 막 이러는 건 이걸 부담적 행정처분이라 그래. 근데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가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게 있다고.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내가 상가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상가 짓겠다 허가받기도 전에 딱 도면 작성하니까 그 위치가 좋은 지역이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임대인이 다 모집된 거예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되었지면 건축허가를 받아내서 내가 이렇게 상가를 딱 짓게 되었지면 임대 수입을 내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행정청에 있어서 나한테 해준 이 처분 자체가 나한테는 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일단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만들어 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야 너 내가 이렇게 처분해서 또 돈 벌도록 했으니까 너 나하고 반띵하자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뭐해 참말.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제가. 자 봐봐 너무 어렵게 설명해. 이렇게 봐봐. 건축허가는 이 수익적 행정처분이요. 그러면서 부담적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를 딱 내줘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했을 때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그래.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데 지가 멋대로 지어가지고 건폐율 위반했다 뭐 위반했다 하면 시정명령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이런 걸 부담적 행정처분이라 그래. 그래서 건축허가처분은 이런 걸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뭐 문제풀이해서 얘기할 거야.
그걸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게 뭔 말이냐 하면 이 행정청의 처분이 이 처분을 받는 자로 하여금 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조금 이해 가요? 그런 걸 사인한테 해줬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박탈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왜 그랬니 해서 그 아무튼 자기도 그걸 갖다가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행정청에서 처분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빼앗을 때는 왜 그런 짓을 했었니 하고 반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청문 그런 거야. 조금 이해가? 그러면 이거 봐봐. 건축허가를 갑한테 내줬다고 그래 막 상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소가 떨어져 버린 거야. 건축허가 취소. 이때 청문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하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건 청문하겠어 안 하겠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했어. 승인했는데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야. 이거 청문하게 안 하게? 그렇지 안 하지. 그렇지. 사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가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각과 을이 거래계약을 체결했어. 그래놓고 그걸 허가를 해줬다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야 취소해. 딱 들어간다고. 이거 청문하게 안 하게? 해지. 좋다 말았잖아.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어. 그 다음날 이게 취소해버리는 거야. 지정 취소가 되는 거야. 하게 안 하게? 그렇지 안 하지. 누구를 데려다 놓고 뭐 하자고. 누구한테 뭘 해줬는데.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봐.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어. 승인해가지고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그렇지 안 하지. 누구한테 뭐 해준 게 없잖아.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 취소들은 청문이 없단 말이야. 누구를 데려다 놓고 해? 에? 사인한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박탈해 갈 때 청문이 있는 거야. 이 말 이해해? 자 그러면 다시 가봐. 다시 청문은 다 있어. 이걸 이해를 안 하면 안 돼.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우리 여기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했어. 그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조합을 결성했다고. 조합 인가를 받아냈어. 받아냈는데 그 다음날 취소를 하는 거야. 조합설립 인가 취소입니다. 청문하게 안 하게? 그렇지 하지. 봐 이런 거 다 이해하면 되잖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어. 이걸 지정을 취소하는 거야. 하게 안 하게? 그렇지 않아.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만하려고 내가 했는데 하여튼 하도 많이 부른 게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자 지금부터 봐봐. 청문 대상을 보면 자 개발행 허가 취소야. 밑줄. 그러니까 갑한테 펜션 10채를 지어라 해서 허가했어. 그래놓고 취소하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해야지. 도시군계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야. 현대건설을 이걸 시행자로 지정했어. 그래놓고 취소해버리는 거야. 하게 안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국가가 시행자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자로 지정돼서 즉 거기서 취소되는 거야. 청문하게 안 하게? 안 해. 사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하다가 취소된 건데 뭘 누구를 데려다 놓고 하자고? 광주광역시장 데려다 놓고 하자고? 사인한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이란 말이야.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누구를 데려다 놓고 하게? 자, 그 밑에 것도 실시계획 인가 취소도 마찬가지야. 원래 현대건설은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취소당할 때야. 원칙적으로.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큰 틀로 개도실 위협, 개도실 취소, 개도실 실도계, 개도실 도계실, 실개도 어떻게 개도실에 그냥 위협. 개도시에서는 청문하자 이렇게 잡아. 그냥 실자에서 리을 빼버리고 개도시에서는 청문하자 이렇게. 개도시에서는 청문하자. 그냥 위오는 게 맞지. 뭘 우리가 사치스럽게 뭘 이해해. 이해할 것 같으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시도의사가 아니라는 걸 왜 이해를 못했겠어. 자 행정심판 별표. 이게 또 중요해. 행정심판이 자 도시군계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지.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밑줄 그어야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밑줄 2줄 이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 들어가는 거야. 잘 봐봐. 왜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뜨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떠. 봐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뜬다고. 거기에 이 경우 뒤에부터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떠. OX. XR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러면 왜 시험 문제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뜨냐면 원래 없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있다 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뜨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쟁송을 제기한다는 표현을 보면, 이 쟁송을, 행정청과 쟁송을 제기한다는 표현을 보면 이의신청,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학자에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쟁송을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학문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뭐 행정청과 다툼을 벌인다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의신청이라는 건 반드시 처분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처분청에 심리판단을 의뢰하는 거죠. 심리판단을 갖다가 다시 의뢰해 들어가는 겁니다. 의뢰하자.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직권 상급 행정청입니다. 상급 행정청이죠. 직권 상급 행정청에 심리판단을 의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건 법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행정법원이겠죠. 행정법원에 심리판단을 의뢰하는 거겠지. 잘 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건 직권 상급 행정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비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되면 상급 행정청이 없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뜬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직권 상급 행정청으로 보는 거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직권 상급 행정청으로 봐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 그래서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로 뜨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보면 행정형벌 나오죠? 자, 행정형벌. 자, 1번 보면 허가 등이 없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했다 해서 개발행위에서 그냥 밑줄 긋고 개 동그라미. 2번에 허가 없이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 C자 동그라미 허가 대상 행위를 했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게 3학년 3반이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2번 묶어놓고. 자, 3, 4, 5, 6 묶어요. 이게 2학년 2반짜리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했다. 기반시설 밑줄 기획 동그라미. 우리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반드시 행정계획으로 설치하자 그랬지?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4번에 공동구에 수용돼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었다. 공동구 밑줄 공예 동그라미. 자, 지구단위 계획 밑줄 지혜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를 변경했다 하면은 2학년 2반. 6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맞지 아니하게 밑줄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를 변경했다. 농림지역에 이게 숙박시설 못 들은 농림지역에다가 관광 호텔 지어버린 거야. 자, 용해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2학년 2반. 시험 문제 이 벌칙까지 시험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욕이 나와버려. 개식기고지영 해가지고. 자,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읽어보면 개식기고지영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식기고지영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식기고지영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식기고지영 이렇게 되는 거야. 벌칙까지 시험 문제 내면 개식기고지영 하면서 풀어야 돼. 어떻게 하면서 풀자? 개식기고지영 하면서 풀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도시개발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습해 오세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은 선생님들 다 풀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